안녕하세요. 화상관이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부인권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피고가 이제 항변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원고는 이제 당연히 파산관제인이고요. 피고는 이 황현종 변호사 이분도 이제 파산관제인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제인이셨습니다. 재작년 6월달에 끝났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결국 졌습니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천등기소 몇 년 몇 달 접수제 몇 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전형적인 이제 부인등기죠. 결국 이제 기존 채권자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자기 유일한 부동산에. 뭐 사실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쭉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쵸? 그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거죠, 요거. 수입 별증으로 기재부동산에 채권 채권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사행이 아니냐. 법리도 이제 요 판례가 이제 항상 나오죠. 2011년 10월 13일 판결 2011-56637 56637 56644 2011-56637 56644가 부인권 할 때 맨 먼저 나오니 아주 이거 그대로 갖다 복사하기 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행위도 포함되고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인권 제도에 있어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 당시 비록 내가 자산 초과 상태였다 하더라도 장차 파산 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 여기 이제 뭐 파산에서는 조세채권이죠. 공익채권 혹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행위가 된다. 이건 이제 사실은 편파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편파행위를 본 거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돈을 꿔준 건 맞지만 그것만 우선권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줘서 그 사람만 우선권 확보해 주는 거는 편파행위다. 왜? 경매에서 더 많이 배당받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비록 당신이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자산이 채무보다 초과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파산을 피할 수 없었고 부도를 피할 수 없었고 이후에 파산 절차에서 결국 그 근저당권자에게 좀 많이 주려는 어떤 그런 의사는 있다. 이게 이제 편파행위라는 거죠. 근저당, 기존 채권자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는 워낙 많이 봤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선의는 이제 피고가 꼼꼼하게 입증을 하면 관제인이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선의 항변에 대치기를 당해서 재작년에 이제 한번 패배를 맛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보세요. 법원에서는 피고가 당신이 선의를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6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사이에 채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이후 이자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뭔가 부실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곧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죠.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원금을 갚을 리가 있나요? 그 머니도 몇백만 원인데 몇천만 원인데. 그 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채무자에게 주거지인 지아파트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뭐 진짜 부자였다. 수많은 부동산이 있고 예금도 뭐 빵빵했다. 그래 모를까? 이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근저당권도 무려 3건이나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연대부증한 B의 F에 대한 대출채비 기한이 이게 상실된
직후에 설정된 점입니다. 그렇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어떤가요?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한테 바로 또 권리를 행사하죠.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 피고가 추가로 채무자에게 대한 돈은 없는 점. 그렇죠. 그렇게 꾸준하게 한 2년 이상 돈을 대주다가 근저당 딱 설정해놓고 입숙 닦은 거죠. 그럼 그거 벌써 이제는 이걸로 끝났다 이거죠. 서로 계산 끝났고 정산됐다.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제 만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이제 변호사께서 열심히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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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선이다. 뭔데 근거가?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으로 비춰서 우리는 선이고 굳이 피고의 어떤 부안해동에서 설정해 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선의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선의 입증은 그렇죠? 운도 줘야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떤 뭔가 특별한 이슈도 없어야 되고 아무튼 이 사건은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아까 나온 56637 2011다 56637 56644 그거는 모든 부인권 판결에 아예 갖다 붙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갖다 붙이게 하는 겁니다. 56637 56644 안 나온 적이 없죠.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게 부인권이고 이런 게 사행이고 이런 게 편파행위도 부인권이 된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선의 입증 책임은 피고가 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피고가 열심히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사가 아니다. 그런 근거를 이렇게 재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 설치를 한 거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야 피고 변호사 입장에서야 피고 편을 들기 위해서 열심히 주장해도 그 어떤 결정적인 뒤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역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 항변이 중요하다. 피고로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간혹 있다. 선의 항변이 통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줘본 적이 있어갖고 피고 부인권에서 상대방 피고의 선의 항변이 기각된 그런 구조 판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